5번은 저기 단기대여금 10만원과 이자 5만원을 뭘로 받았죠? 예, 현금으로 받았대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항상 쉬운 거 먼저 하는 거예요. 현금으로 11만 5천원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변에 돈 왜 받았죠? 네, 그래서 돈 왜 받았나 봤더니 대변에 보시면 빌려준 거 있었죠? 단기 대여금이 10만원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우리가 돈 빌려줬으니까 뭐 드려야 돼요? 네, 이자 줘야 되죠? 이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받는 이자는 이자 수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버는 걸 수익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자로 돈 벌었다. 그래서 무슨 수익이라 그래요? 이자 수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0번은 반대 문제예요. 그래서 20번 보시면 단기 차입금 10만원과 이자 3만원을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뭐 발행하셨죠? 네, 수표 발행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수표 발행하면 무슨 예금? 당좌예금. 그래서 당좌예금이 13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이 돈이 왜 나갔나 봤더니 빌려온 돈 얼마 있었죠? 10만원. 그래서 부채의 감소. 그 다음에 이자 줬죠? 네, 주는 이자를 뭐라 그래요? 이자 비용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이자 비용. 그래서 우리가 돈 쓰는 걸 비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비용의 증가.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 21번 한번 풀어보세요. 21번 시간 좀 드려볼게요. 못 적으신 분은 적어보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같이 한번 보시면 21번 상품 40만원을 매입하셨대요. 뭐 하셨대요? 매입. 매입하면은 들어올까요? 나갈까요? 들어오겠죠. 들어오면 어느 변이요? 차변. 그래서 차변에 상품 얼마치 들어왔어요? 40만원.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대변에
대금 중 그 30만 원은 수표 발행했대요. 수표 발행하면 무슨 예금이라고요? 당좌 예금입니다. 그래서 당좌 예금에서 30만 원 나갔고요.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뭘로 하셨대요? 네, 외상으로 하셨대요. 그러면 외상 매입금. 왜 외상 매입금 쓰셔도 되냐면 상품은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판매 목적으로 갖고 있으면은 못 써도 된다. 외상 써도 돼요. 그래서 외상 쓸 거냐 말 거냐는 팔 거냐 안 팔 거냐 그게 중요합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22번. 22번은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무슨 용 컴퓨터요? 영업용. 네, 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업용 컴퓨터를 구입하셨대요. 구입하면 들어와요, 나가요? 들어와요. 우리 컴퓨터 몇 년 이상 쓰죠? 네, 1년 이상. 1년 이상 쓰는 거 뭐라 그래요? 네, 비품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비품. 그 다음에 1년 안에 써서 없어지는 거 뭐라 그래요? 네, 그건 소모품이라 그래요. 그래서 결론은 비품 얼마냐면은 200.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대금 중 120만 원은 뭘로 줬대요? 네, 현금 줬대요. 그래서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나머지는 월말에 주기로 했대요. 이거 외상매입금이에요? 미지급금이에요? 미지급금이에요. 왜 미지급금이냐면 이거는 판매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그래서 판매하고 관련이 없을 때는 뭘로 처리하셔야 돼요? 미지로 처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외상은 뭐하고 관련이 있을 때만 쓰시라고요? 판매하고 관련이 있을 때만. 그 다음에 23번. 상품 50만 원을 매출하고 대금은 약속어음으로 했대요. 그러면 매출하면은요, 들어올까요? 나갈까요? 매출. 네, 팔았잖아요.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상품 매출 50만 원. 그 다음에 팔았으니까 돈 벌었죠? 수익의 증가. 그 다음에 돈은 약속어음으로 받았대요. 받으면 무슨 어음? 받을 어음. 주면요? 지급어음. 그래서 여기는 받을 어음 얼마요? 50만 원.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24번. 또 24번 보시면은 상품 매매 중개 수수료 4만 원을 뭘로 받았다고요? 현금으로. 수수료 나오면 두 가지예요. 대표적으로 수수료 수익하고 수수료 비용. 근데 여기는 받았죠. 그러면 일단 차변의 현금 얼마 받았다? 4만 원. 자산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보시면은 수수료 받았잖아요. 그러면 받았으니까 수수료 뭐예요? 수익의 증가. 그 다음에 25번 한번 또 풀어보세요. 해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가성비를 중요하게 봐요. 그러면 이렇게 두 줄 적는 것보다는 한 줄로 하는 게 가성비가 더 어떻죠? 좋죠. 그래서
위에 걸로만 적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시험 때에는. 근데 이렇게 적는 분들도 있어요. 실무 가시면. 그래서 실무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시험에서는 꼭 이렇게 적어주세요. 왜냐면 똑같은 거일 때에는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하루 지나서 하면 두 줄로 써야 돼. 그럼요. 하루 지나선 두 줄이죠. 이거는 그날 동시에 이루어질 때. 네. 하루 지나서 하면 즉시 되니? 하루 지나면 그건 즉시가 아니잖아요. 네, 요건 즉시 그날 했을 때. 그 다음에 정리 못하신 분들 정리하시고 뭐가 하나가 맞구나. 정리 다 하신 분은 요거 29번 한번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같이 또 보시면은요. 같이 보시면 29번은 요것도 동시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상품 45만원을 매출했습니다. 매출하면 들어오세요, 나가세요? 나가죠. 그래서 대변에 상품 매출 45만원 돈 벌었으니까 수익 증가. 그래서 현금으로 받았는데 그 중에 30만원은 뭐 했어요? 당좌 예금했어요. 그래서 당좌 예금 30만원. 자산의 증가. 그리고 나머지는 뭘로 갖고 있죠? 현금으로 갖고 있죠? 현금 15만원 자산 증가. 그래서 같이 일어날 때에는 일부는 그냥 건너뛰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번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인천상의 발행. 인천상의 발행의 약속어음 10만원이 만기가 됐대요. 만기가 뭐냐면 약속한 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약속한 날이 돼서 현금으로 받았대요. 그래서 차변의 현금 얼마 받았죠? 10만원 받았죠.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돈 왜 받았나 봤더니 어음 때문에 받았어요. 그 어음을 무슨 어음이라 그래요? 돈 받았으니까 받으러. 돈 주면은요? 네, 지급어음이에요.
그래서 받았느냐 줬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다음에 31번. 그래서 31번 보시면 당전 발행 약소금 40만 원이 금일 만기가 돼서 수표 발행했대요. 수표 발행하면 뭐라 그랬죠? 네, 당좌 예금이에요. 그래서 당좌 예금 얼마냐면은 40만 원.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차변에 어음 때문에 돈 줬죠. 네, 주는 어음 무슨 어음이라고요? 지급어음이에요. 그래서 지급어음 40 부채의 감소. 그 다음에 32번 한번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32번 보시면 일단 항상 쉬운 거 먼저 하세요. 뭘로 드렸다고요? 네, 현금 줬어요. 얼마 줬어요? 400만 원.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차변에 이 돈을 왜 줬나 봤더니 건물 살 때 안 준 돈 있었죠? 그래서 얼마 줬죠? 400만 원 줬죠? 그래서 이때는 뭐예요? 미지급금이에요. 왜냐면 건물은 파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미지급금입니다. 만약에 파는 거면 뭘로 처리해야 되죠? 네, 그때는 외상 매입금. 네. 그러니까 파냐 안 파냐가 회계에선 진짜 중요해요. 그 다음에 33번. 33번은 죄송한데 이렇게 나오면 정답이 없어요. 네, 왜 정답이 없냐면은 대여금이라는 건 없거든요, 프로그램에. 그래서 시험 때에는 무조건 장기인지 단기인지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없으니까 그냥 우리 편하게 단기로 할게요. 그래서 빌려준 돈을 받아서 즉시 예입했대요. 그래서 무슨 예금이요? 당좌 예금 53만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이 돈을 왜 받았나 봤더니 뭐 한 거 있었다고요? 네, 빌려준 거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대여금이요? 단기 대여. 그래서 단기 대여금 50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대변에 나머지 3만원은 뭐 받으신 거라고요? 이자 받은 거예요. 우리 받는 이자 뭐라 그런다고요? 네, 이자 수익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이자 수익. 주는 이자는요? 이자 비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익의 증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34번. 그래서 34번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음 거 풀 거예요.
34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보험료. 그리고 항상 뭐 먼저 하시라고요? 네, 쉬운 거 먼저 하는 거예요. 뭐가 쉽죠? 네, 현금이 쉽죠. 그래서 현금으로 얼마 줬다? 25만 원. 그래서 간혹 가다가 분개할 때 보면 되게 순서에 막 순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냥 내가 아는 거 먼저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돈 왜 줬죠? 예, 보험료 줬대요. 뭐 줬대요? 보험료 줬대요. 우리 보험료는 그냥 보험료예요. 그래서 25만원 비용의 증가. 그 다음에 현금은 뭐의 감소요? 자산의 감소. 이런 또 이지랄. 그 다음에 마무리하시고 네, 세금가공가를 쓰면서 무조건 틀려요. 보험료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건 무조건 보험료로 처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없다 그러면 세금과 공가로 밀어붙여도 되는데 보험료라는 계정 과목이 아예 있으니까 그때 맞춰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새 거 드렸는데요. 요거 풀기 전에 유의사항 좀 드릴게요. 그래서 아마 오늘까지는 저하고 요거 5개 같이 풀 거거든요. 5개는 같이 풀고 그 다음 거부터는 풀고 맞추고 할 건데요. 뭐를 좀 주의해 주셔야 되냐면 저희가 좀 전에 풀었던 한 장은 그냥 기초로만 푼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시험에 맞춰서 연습할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맞춰서 할 때는 좀 지켜주셔야 될 게 있는데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 채권하고 채무에다가 거래처 쓰셔야 돼요. 채권하고 채무에 뭐 써야 된다고요? 거래처. 이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누구한테 돈 받아야 돼. 그러면 그 누구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반대로 어떤 사람한테 돈 줘야 돼. 돈 줘야 될 때도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돈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래처 쓰는 연습을 이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돈 나갈 때 있어요. 돈 나갈 때 이제 비용 나가실 때에 요거를 하나 지켜주셔야 돼요. 뭐를 지켜주셔야 되냐면 공장이나 제조나 생산 관련된 거는 앞에다가 5라고 쓸 거예요. 뭐라고 적을 거예요? 5. 그 다음에 저기 뭐냐 요거 사무실이나 본사일 경우에는요. 그 다음에 영업부. 시험 문제 영업부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때는 앞에다가 8을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해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명 500번 때 800번 때 구별하는 거. 근데 이거는 왜 구별을 하셔야 되냐면요. 프로그램 때문에 그래요. 프로그램에 등록하실 때 500번 때 800번 때 구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지금부터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가지가 추가된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어쨌든 하나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또 보시면은요. 일단 제일 먼저 1번. 오늘까지는 같이 볼 거예요. 그리고 3번까지만 풀고 한 3번 정도까지 풀고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 임차보증금 2천만 원을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무슨 발행하셨대요? 네, 수표 발행하셨대요. 수표 발행하면 무슨 예금? 당좌예금. 그래서 당좌예금에서 돈이 줄어들죠? 얼마 줄어들었어요? 2천만 원. 자산의 값. 그 다음에 차변에 거기 보시면 무슨 보증금이라고 써있죠? 네, 임차보증금. 그래서 임차보증금 얼마 줬어요? 2천만 원. 이것도 자산의 증가. 임차보증금이 뭐냐면은요, 우리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어요. 그래서 임대인은 누구 얘기하는 거죠? 네, 건물주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 네. 그 다음에 임차인은 월세 사거나 전세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이제 임차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세나 전세 들어갈 때 보증금 내요, 안 내요? 내죠. 네, 그 보증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원래는 여기에다가 거래처 쓰셔야 돼요. 네, 근데 거기 지문에 거래처명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서 안 쓴 겁니다. 근데 원래는 적어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지금은 없으니까 생략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2번 2번은 남문상사에 외상매입금을 지급했대요. 그 다음에 동문정기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을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배서. 네, 배서 나오면 이건 외우셔도 돼요. 이거는 다 맞아서 배서 나오면 받으러음이에요. 배서 나오면 무슨 어음이요? 받으러음. 그래서 요거는 외우셔도 지장 없습니다. 왜냐면 항상 받으러음이라. 그 다음에 결론은 일단 외상대금을 갚았대요. 차변의 외상매입금 50. 돈 갚았으니까 부채의 뭐죠? 감소. 그 다음에 누구 거 갚았죠? 남문. 그래서 남문이라고 적어주셔야 돼요. 네, 남문 상사까지 쓰셔도 돼요. 그냥 남문이라고만 적으셔도 지장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변에 배서양도 했다 그랬죠? 그러면 무슨 어음이라고요? 받을 어음 50만원. 자산의 감소. 이 어음은 누구 거예요? 동문 거. 거기 앞에 써 있잖아요. 동문정기로부터 받았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어떻게 보면 되냐면 외상매입금은 채무거든요. 채무니까 뭐 쓰셔야 돼요? 거래처. 그 다음에 받으러움은 채권이에요. 채권이니까 뭐 써야 돼요? 거래처 적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거래처 같은 거 적는 거 그거 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 이제 적응하시면 돼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볼 겁니다. 그리고 내일 5번까지는 같이 풀 거예요. 그래서 5번까지는 같이 풀고 6번부터는 풀고 맞추고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마무리 하십시오. 프린트 드리고 받고 가시면 되세요. 오늘은 알차게 수업을 하셨군요.
정리하시고 가실 때 카드 잘 찍으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